주말이고 좀 저기 시간이 토요일날 잡으시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 큰 안건은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주말 초저녁에 이렇게 잡게 됐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시간이 늦다 보니까 이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적당한 시간에 이렇게 참석 좀 율이 좀 저조하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딸기원 추진위원회에 회의 예정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정용기 위원장께서 의장이신데 의장의 권한으로 사회자를 지명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진행을 보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리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평동에 살고 있는데 같은 구리시 주민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 이백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6시였는데 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늘 나중에 의사록을 작성하거나 또 다음에 필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지금 성원 보고 집계를 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특히 제 11호 안건은 기존에 추진위원 활동을 하신 분이 많이 계셨는데 팔고 권리 의무가 승계되신 분, 또 일부 사임하신 분, 자녀 추진위원이 85명입니다. 85명 중에서 다 됐습니까? 감사님 출석하셨어요? 네. 감사님 포함하셨어요? 있는데 추진위원장 1명, 또 감사님 2분도 함께 추진위원이십니다. 추진위원이신데 어쨌든 그분까지 합치면은 88명입니다. 이제 85명에 대해서만 연임안건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그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의사일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신속하고 또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집계를 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때 이제 태어나는 분이라든가 안건과 관계없는 질문들을 해주시면 저나 또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서로 토론하면서 대답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의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현재 시간 오후 6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딸기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제5차 추진위원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에 맞춰 먼저 성원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추진위원 88명은 그 내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1명, 감사 2명, 위원 85명, 합계 88명입니다. 6시 3분 기준으로 성원보가 작성이 되는데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신 추진위원으로서 서면 참석자 54명, 현장에 직접 참석하신 위원님이 5명, 합계 59명의 추진위원님이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88명 중에 과반수 이상은 45명입니다. 그래서 45명 이상 출석하시면 성원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로 직접 참석하신 분은 5명의 추진위원이시고
추진위원께서는 투표지로 오늘 의사표시를 대신할 텐데 서면 결의서로 의사표시를 대신하고 출석하신 추진위원님도 5분이 계십니다. 또 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집계는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의결권이 있는 추진위원님이 아니시더라도 관심 있는 토지등 소유자님께서 여기에 참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용기 위원장인 의장께서 개회 선언과 함께 개회 선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성원 보고와 같이 가방식상의 추진위원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2018년 제5차 추진위원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랜만에 뵀으니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례는 회의장의 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보고 시에 서면 결의서를 제출해 주신 위원님이 54명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서면에 관한 의사표시를 먼저 집계를 해서 나중에 집계 시간을 줄이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장께서 서면 결의서 개표 및 의사표시 집계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 전에 미리 서면 결의서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하고자 합니다. 서면 결의서 개피 및 의사표시 집계 선언을 합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따로 이렇게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일단 작년 2017년 7월 달에, 5월 달에 저희가 정비업체, 그 다음에 설계업체, 도시계획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잊어버리신 분도 계시라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차입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총회 책자에 다 의결이 돼 있고 약속한 대로 이행을 했고 제가 또 공표도 했는데 그때 입찰보증금은 이제 설계업체, 정비업체에서 1억씩 차입을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차입을 그분들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또 올해 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차입을 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늘 그 책자에 나가는 거는 2017년도 지출 내역인데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것만 이제 그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10년 동안에 차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것들까지 다 처리를 하고 또 총회했던 거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2017년도에 좀 지출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2007년 8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쓴 내용이 다 지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0년 동안에 지금 공식적으로 쓴 돈은 2억 1,500만 원. 그 다음에 미지출 비용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미지출 비용은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차입을 다시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일단 오늘 의견을 받고자 이렇게 추진위원 회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은 이제 오해 없으시고 좀 이렇게 저한테라도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좀 저기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경과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과보고는 우리 추진위원회가 소집된 경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시가 투표지나 서면결서에 없으면 기권입니다. 또 의사표시가 분명치 아니하면 무효가 됩니다. 기권과 무효는 사실은 반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모두 찬성하지 않으면 동등한 가치이므로 합산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자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회의체의 사의를 보든 이 정도 원칙은
아주 소박하고 작은 규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씀드린 진행 방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네. 반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아무도 없고 대부분 찬성해 주시므로 이제 의사규칙이 양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의장께서는 이의 없이 찬성해 주신 의사규칙에 따라 통지한 모든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안건 긴급안건 상정 승인의건, 제2호 안건 2017년 결산 승인의건, 제3호 안건 예산안 수립의건, 제4호 안건 자금 차입 및 상환 방법안 수립의건, 위원장 감사 연임안 수립의건, 추진위원회 선임 방법 결정의건, 7호 안건 추진위원회 위원안 수립의건, 세무법률 자문 유촉의 건, 홍보요원 채용 위임의 건, 주민총회 개최의 건, 추진위원회 연임의 건을 이상 통지 안건을 일괄하여 모두 상정하며 이에 안건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합니다. 아울러 사전에 안건을 충분히 이해하신 추진위원님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개시 선언을 합니다. 네, 이제 투표함이 어디 있을까? 투표함이 공함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 드리고요. 투표함을 설치하도록, 여기다 뒤쪽에 책상 위에 설치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직접 참석하신 추진위원님께 투표지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펜도 함께. 저희가 있거든 질문이 한번 있습니다. 나와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서서 얘기할까요? 거기서 얘기할까요? 아니 나도 상정을 하니까 여기만 안건에서 내가 좀 거기서 얘기 좀. 어떻게 여보세요? 편하시게 마이크 사용하시면 다른 분들이 다 들으시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주진님들 오랜만입니다. 여기 현재 감사를 있는 저 김용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5 안건에서 여기 있는 안대에서 제가 여기를 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3년간 소위 감사란 나한테도 한 번도 투명하게 자금 보고 한 번 안 했습니다. 작년도 결산 보고도 마찬가지고 금년 예산 보고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와 현재 추진위원회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고 입고가 있고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물고 마을 사람들이 결국 부당하게들 현재 부채가 얼마냐 추진위원 통장 공개하라 이렇게 3년 동안 한 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전 추진위원회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주민들에게 알려 보호받아야겠다는 하겠다. 그리고 왜 위원장 감사를 연임하냐? 이건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10월 27일 아마 총회를 한다? 저는 감사 이런 감사 안 하겠습니다. 저 12일은 끝나니까 저는 이름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꼭 주민들에게서 연대까지 감사 보고 한 번 안 하고 뭐지 전부 다 배임으로 배임형으로 다녀가 주민들한테 설득해갖고 고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 감사님께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님은 우리 연임 명부에 있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연임 여부를 묻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비 주거 환경조례 124조나 123조 8조에 가면 그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 회의 진행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말씀하실 것만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투표함에 설치되어 있고 투표지 나눠드렸나요? 투표지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의사기초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토론은 회의 자료를 인용해서
사회자가 제안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문 답변 절차를 거치고 다음 안건으로 이렇게 진행이 순차되겠습니다. 회의 자료를 참조해서 같이 보시면서 제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호 안건입니다. 긴급 안건 상정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운영규정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하는 규정에 의하면 긴급 안건은 즉 7일 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가 긴급 안건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여러분께 안건을 상정할 것이냐 여부를 물은 다음에 그 해당 안건을 상정 심의해라, 이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안건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3항 단서에 의하여 제5차 추진위원회 개최를 3일 전에 통지하였던 바 실제로는 4일 전에 통지했습니다. 통지한 2호 내지 제11호 각 안건을 이 회의에서 상정해가지고 심의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안 설명 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어. 제1호 안건은 이제 1호 안건이 만약에 부결되면 다음 안건은 심의도 못합니다. 제1호 안건은 절차상 있는 규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1호 안건 토론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해는 다 되셨죠? 그럼 1호 안건에 토론을 마치고 2호 안건 2017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께서 이제 예산 보고도 못 받았고 결산 보고도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자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정고시를 연구해서 2011년도에 법학학사학위를 받은 바 있고, 현재 직업은 법무사입니다. 법무사이고 구리시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름대로 절차법에 관해서는 전문가다, 이런 걸 전제해서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은 감사님께서는 본인의 직무로 추진위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 추진위원장이 감사님께 뭘 보고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뉘앙스가 틀리죠. 그래서 제가 경과보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더욱더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도 작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서 2017년 결산 승인의 건이 바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지출 내역으로 질문도 필요하고 이럴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까지가 아닙니다. 전년도 것을 지금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죠. 첨부한 2017년 결산서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고, 다만 금의 세무법인이 양건으로 올라갈 텐데 선정되면 차후부터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춘 재무제표에 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게 될 거라는 점도 예고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안서에 말씀드렸는데, 위에 첨부 1을 보면 2017년 결산서 해서 차용금 반환부터 인건비 관리비 내역으로 해서 총액 2억 23,556원이 바로 결산서상에 지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비고란을 잘 보시면은 2012년 주민총회 결산 참조라는가 2015년 총회 비용 5,800만원 중에서 100만원만 지급됐다는 얘기는 5,700만원으로 미지급금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억 1,500이 다 지출이 된 게 아니고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옛날 사용한 것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2억 1,500만 원이 사용한 결과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위원장께서 회사에서 소개해 줬는데, 이게 자세하게 그 내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쳤으니까 이제부터는 궁금하신 사항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을 하실 때 혹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모든 분이 듣게 얘기하시면 다른 분도 공감을 느낍니다. 조금 전에 감사하신 분이 화가 나서 갔는데, 그 뭐 예산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기 뭐 총무님도 이렇게 계신 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불러갖고
얘기 좀 하시고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썼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잡음 안 나게 기왕이면 그렇게 근거도 딱 해놓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간 이제 그 자금 수지 계산서까지 아마 만들게 될 겁니다. 이제 세무 법인이 이제 기장이나 그다음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자금 수지 계산서는 현금 흐름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시는 가계부입니다. 오늘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 것까지 다 정리가 될 텐데 그런 점들을 미흡하다는 점은 지금까지 사회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왕 건에 질문 없으시면 토론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동의해 주심으로 이왕 건에 토론을 마치고 3호항 건 예산안 수립에 관한 제안 사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진위원회가 운영되려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2억 1,500만 원이 소요됐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직이든 이제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으로 수립해서 나중에 주민총회에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이 회의 자료를 만들 때 안건 제목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께서 수립의 건 이러면은 오늘 최종 결정되는 게 아니고 뭔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총회에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짐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우리가 심의를 마친 다음에 주민총회 상정해서 확정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안서유 자료상에 보면은 우리 추진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주민총회 상정할 예산안을 추진위원회 의결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은 첨부와 같이 운영비 예산안이 있고 사업비 예산안이 있고 총회 예산안으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특히 주민총회 예산안에 회의 출석비를 넣어놨습니다. 회의 출석비는 다른 구역 추진위원회 조합 등의 총회 참여 독려 방안으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서면결서 제출 출석자에게 3만원, 직접 출석자 5만원을 각 돈을 달라는 회의비를 지급해달라는 신청자에 한정하여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오해스럽습니다. 오해스럽고 제살 깎기 먹는 거 아니냐. 우리 사업비가 우리 겁니다. 여러분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것을 또 이제 왜 나눠 먹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도입 초기에 이런 오늘을 수많이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지금 전국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회의 참석비, 음압비를 안 주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러면은 제살 깎기인데 왜 이걸 쓰느냐. 수많은 우리가 또 820명 정도의 토지공 소유자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시간을 내서 총회장에 옵니다. 그런데 일정한 수에 달하지 않으면 총회가 무산이 됩니다. 또 비용을 들어서 총회를 기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적인 비용을 줄이게 되면은 더 큰 이득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이런 걸 기회로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외부로 돈이 나가는 우리가 이제 OS라고 하는데 홍보비가 그만큼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갈 돈이 사업의 적극적인 분에게 돌아간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지 이미 정착이 됐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첨부일 운영비 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일 운영비 예산안에 보면은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세 원가금, 회의비 해가지고 일반적인 우리 추진위원회 사무소 운영을 위한 세조 비용들을 넣어놨습니다. 내용 및 산출 근거에 의하면 특히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C급이 상향 조정돼가지고 8천 얼마죠? 최저임금 234시간 올 계산해 보면은 약 195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동력이 되어 있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도 되게 전년도와 동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올 합계 1,030만원이고 연간 예산이 1억 2,360만원입니다. 다만 이 예산이라는 것은 비용이 수입이 들어와야 나가는 것이죠. 나가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들도 우리가 약 10년 가까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쓴 것이 지출해야 될 돈이 2억 1,500이었던 것처럼
예산일이 실제 집행액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에서 쓰라는 것이 그 돈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조해 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첨부한 것은 사업비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쭉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는 우리가 2017년도에 선정한 업체와 계약한 내용인데 그 계약서에 계약일에 계약금 얼마, 조합 설립 인가일에 얼마, 구역 지정이 되면은 얼마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외상이죠. 또 재원이 조달되지 않으면 줄 수도 없고 줄 필요도 없고 이런 돈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업체 선정을 했으나 계약 체결도 이르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소송에 걸려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런 업체들하고 재판에서 졌지만 또 협의해서 이자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인다든가 이런 조정이 앞으로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되고 또 재원이 조달됐을 때 지급하는 내용이어서 공란으로 뒀습니다. 어쨌든 협의나 이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시기가 되는지 간에 재원이 조달이 돼야 됩니다. 재원 조달이 언제 됩니까? 여러분들이 구역 지정 끝나고 조합 설립 끝나고 시공자 선정을 해서 야 정말로 이제 아까 대화 중에 매주 쏘는 냄새가 언제 나느냐 이렇게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기가 돼야 발안될 내용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사업이 확실하고 재원이 마련되면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빨리 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 예산입니다. 5번 6번 항목인데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에는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이 홍보비를 아끼는 가장 빠른 길은 주민들께서 빨리 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돈을 3억으로 잡아놨습니다. 3억으로 15만원 곱하기 일수 곱하기 연인으로 잡으면 3억 정도가 될 거라고 계산식을 만들어 놨고요. 다음에 자문위촉비가 있는데 이런 비용을 추정액으로 3천만원 잡아놨고 총회비 등 해가지고 15년 총회비용, 동서 진구비 등 해서 미지급액 1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ABB가 15년 총회비용 우리가 아까 못 준 게 있다고 했죠. 그 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역지정 동서 진구비 두 개 합쳐서 미지급액으로 1억 잡아놨다는 얘기고 ABB는 7천만원 추정액으로 잡아놔서 합계가 5억이 되고 이것은 용역비 1부터 4를 제외한 5, 6, 7, 8, 9항의 합계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예산은 잡았지만 수입은 어디서 생기?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되겠죠? 수입은 앞으로 이제 차용을 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고 운영비정 제31조에 총 자원 조달 방법이 있는데 그거 함께 총회 기여로 승인되는 한도로 돈을 빌려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첨부 2 사업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첨부 3 주민총회 예산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총회 준비부터 발송, 홍보, 진행, 기록, 기타, 회의 출석비를 3천만원 집어넣다 보니까 다른 총회보다 좀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출석비도 추정을 해놓은 겁니다. 어느 정도 출석할지 몰라서 3천만원 잡아놨다 이렇게 하고 예비 100만원 포함해서 9,890만원 부가세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자, 이 예산안은 추진위원장이 실비정상으로 추진위원회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을 만들어서 주민총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 3호 안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유비 지급해야 될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해유 지급을 일단 해야 다른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고 사실은 해유비도 적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일 날 대전에서 시공자 선정총회를 제가 다녀온 현장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3만 원은 뭐 그냥 교통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토론 마쳐 되겠습니까? 네.
동의해 주심으로 사모안건의 토론을 종료하고 지금 서명결서 집계되고 있죠. 제4호안건 자금의 차이 및 상환방법안 수립의 건에 관하여 제한 사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추진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3호안건 예산안에서 충분히 말씀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수입난이 차용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차용 방법을 안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수립이니까 오늘 만들어서 다음 총회에 또 올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진인 의결로 자금의 차이 및 상환 방법을 수립하여 주민총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호안건 수입 예산안에, 제3호안건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수입 예산안에 차입금 12억 원 이율 연후 5% 이내 또는 시중은행 신용대출금리 또는 무이자 재원 마련할 때 상환의 범위 이내에서 다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입금 12억 원은 지금 운영비 예산, 총회 예산, 사업 예산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이율은 연 5% 이내 또는 시중은행 신용대출금리 또는 무이자 셋 중에 하나 범위 이내에서 돈을 언제 갚느냐? 재원을 마련할 때. 그럼 재원을 마련 못하면 못 주는 거죠. 이러니까 돈을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조건, 금액은 12억, 이율은 3가지 중에서 선택, 상환은 언제? 재원을 마련할 때. 이 3가지 조건으로 추진위원장이 토지 등 소유자, 우리 주민들에게 또는 협력업체에게 기타 대여 협의가 된 분에게 협의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입니다. 여기까지 결의해 주시는데 이 결의에는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의 돈을 빌린 것도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안건의 결의에 정비업체 큐브 도시개발에서 3천만 원을 빌린 게 있습니다. 설계업체 진양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에서 2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추가로 빌린 게 있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2억 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전년도 17년 총회 선정할 때에 1억 원씩 2억 원이 입찰 보증금으로 들어왔는데 이 입찰 보증금을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 쓰는 것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전환하는 것도 함께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5천만 원 또 2억의 입찰 보증금을 우리가 이제 빌린 형식으로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은 제가 아까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하는 차입금 2억 5천만 원이 되겠죠. 5천만 원이 되고 이율은 아마 무이자가 될 겁니다. 무이자 상환은 언제? 돈 마련할 때 이렇게 해서 체결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포함해서 제4호안건 자금의 차이 및 상환 방법안 수립 건에 제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안건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까 제가 제안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를 외부에서 보기에 잘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돈 만들 때 준다는 거예요. 돈은 언제 만들죠? 우리가 사업이 잘 돼서 시공자 선정하고 해야 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자가 또 문제죠. 이자가 문제인데 5% 이내에서 하거나 시중금리 이하에서 하거나 특히 무이자로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무이자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연 3%라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질문 없으시면 토론 종료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4호안건의 토론을 종료하고 제5호안건의 제안사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호안건 위원장 및 감사 연임안 수립의 건, 이것도 안을 만드는 수립의 건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죠? 총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11호안건으로 85명의 기존 추진위원님에 대해서는 연임안건으로 묻고 있는데 그 연임 결의는 추진위원회에서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위원장하고 감사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총회 결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안건을 총회에 올리겠습니다라는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자료상의 제안사유를 보시면 우리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는 2015년 8월 29일 주민총회의 선출 이후 2016년 9월 12일 구리시의 승인으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의 임기 만료에 따라 추진위원장과 감사의 연임을 주민총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총회에 상정할 연임 대상은 위원장 정용기, 감사 김용식, 감사 한여로 존칭을 생략했습니다. 그 뒤에 승인을 올릴 권리직원이 나와 있어서 감사 두 분과 함께 위원장 정용기님의 연임을 안건을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님 한 분께서 공개적으로 연임 안건에 본인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의사를 확인해서 총회에 올릴 여부는 위원장께서 아마 판단해서 결정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주민총회에 올리는 안건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또 추진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되는데 나중 안건에 보시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또 비용을 들여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방지하고자 주민총회 개최 안건에 일정 부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로 또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시간과 인비를 소모시키는 일은 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께서 열심히 총회 자료를 만드니까 잘하고 있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안건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6안건 넘어가 되겠습니까? 네. 아까 그 감사하시는 분이 그만두시겠다고 하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럼 지금 감사 자리가 비어있는 공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감사는 여기다 포함 안 하고 그냥 안건이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갑자기 감사가 1인 이상입니다. 감사가 이제 1인 이상으로 우리 운영 규정에 되어 있어서 1인 이상이니까 2명이든 한 분이든 한 분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없으셔도 임원의 수는 법정원 수는 채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총회를 하게 되면은 다음 안건을 보시면 이해되시겠지만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로 더 인원을 보충하는 선거를 치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질문을 했으니까 완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토지 등 소유자가 8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진위원은 10분의 1 이상, 8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82명에서 한 명이라도 부족하게 되면은 추진위원회가 효력이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열면은 총회 아까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죠? 추진위원회 얼마 들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될 일을 총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사고 팔고 나가시는 분, 사임하시는 분이 있어서 82명을 뽑아놨는데 부족할까봐 99명 이렇게 뽑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82명, 99명 사이에서 빠져나가시면 또 보고를 해가지고, 보고는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채워가지고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충을 합니다. 감사님도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보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다음 6호안건 추진위원 선임 방법 결정의 건이 바로 추진위원을 우리가 85명 연임안을 11호 안건으로 가져갔지만 82명 이하로 떨어질까봐 더 15명 이상을 추가로 뽑아놓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자상의 자료상의 제안 사유를 기록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표 편의상 사실 이제 11호 안건을 마지막으로 빼어놨습니다. 기표하기 좋게 하려고. 그래서 기표 편의상 마지막 안건으로 배정한 제11호 안건의 연임 결의 대상자는 권리 변동 등 고리로 85명입니다. 원래는 이제 86명인 줄 알았는데 회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 분이 사임한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새 자료는 86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면 결의서는 85명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오류가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86명을 85명으로 정정합니다.
그동안 고리된 추진위원회 상당한 인원을 새로 선출하여 토지 등 소유자 10%를 초과한 82명을 초과한 제적위원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입니다. 운영규정 15조 6항은 추진위원회 선임 방법은 추진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2012년 선거 규정은 위원장과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 규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추진위원장이 첨부 이 후보 등록 공고와 같이 15명의 위원 선출 업무를 수행하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15명은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최대 95명에서 혹시라도 11호 안건에서 연임이 부결된 사람이 발생한다면 그 숫자만큼 늘려서 95명까지 채워서 선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15명 또는 95명 기준에서 연임자 제외한 인원수를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업무다. 이것을 위원장이 수행하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본 결과가 있게 되면 추진위원장이 후보자를 모집 및 확정하여 차해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선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뒷장에 추진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문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는 이제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이 선거 대상자는 아니죠. 추진위원장이지 추진위원 후보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다 보니까 선거 규정 자체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선거 규정은 과거에 직무대행을 보셨던 변호사님 시절에 만든 건데 그때는 당장 추진위원장 감사 뽑는 것이 급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위원장하고 감사를 선출하는데 적용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위원 선출에 관한 방법은 누가 결정한다? 추진위원회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안건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모든 것을 위원장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후보 등록자 공고문과 같이 시행하겠다라는 점으로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추진 후보 등록 공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비 서류나 이런 것들이 제안사에 맞물려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이 안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6호 안건의 이제 그 핵심은 선거 사무를 누가 수행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제안해 드린 내용은 선거관리 사무를 위원장이 수행해도 큰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된 겁니다. 찬성하십니까? 네. 자, 많은 분께서 찬성해 주십니다. 투표는 물론 투표주로 하겠습니다만 이상 6호 안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7호 안건 추진위원회 위임안 수립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에서 이미 총회를 여는 데는 1억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데 추진위원회가 총회 대신에 결정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민총회는 다수 토지 등 소유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과 인력이 소요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의 경중에 따라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 권한을 행사하면 총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의결로 주민총회 의결에 대신하는 총회 권한 추진위원회 위임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위임상으로는 총회 예산 범위 내 계약, 예산은 총회에서 승인하게 되죠. 그 범위 내에 계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2018년 2월 9일 날이 금년 2월 9일입니다. 대대적으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법령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전부 개정됐다는 얘기는 조문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것을 전부 개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2월 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운영 규정도 새롭게 변경되어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 등 법령 개정에 의한 운영 규정 개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유 규정이라고 했는데 하유 규정은 운영 규정이 큰 규정이고 그 밑에
요즘은 하위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선거관리 규정, 업무 규정 이런 내용인데 업무 규정 기존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일들은 바로 추진위원이신 여러분께서 위임받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타 운영규정이 추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총회를 대신해서 추진위원회가 대행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제 7호 안건입니다. 물론 제 7호 안건도 주민총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오늘은 총회 상정할 안만 만들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는데 특히 앞으로 우리가 구역 지정이 되면은 선거관리 규정을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장께서 비용을 들여서 회의를 총회까지 개최하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운영 규정하고 선거관리 규정을 완비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저하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 조합을 만들게 되면 창립총회를 하게 됩니다. 조합 설립 창립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감사 이사를 뽑습니다. 대의원을 뽑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선거관리 규정은 그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추진위원회 때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 창립총회에서 승인받은 규정대로 합니다. 미리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서 창립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일이 됩니다. 두 번 일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하고 다음에 더 완벽하게 시간을 갖고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토론했던 기억이 나는 점으로 보충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 자, 7호 안건에 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다 이해되시죠? 네. 7호 안건의 토론을 마치고 8호 안건 제안 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호 안건은 이제 계약에 관련된 거니까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법률 자문 중에 법무사 200호로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사회자입니다. 제가 질문에 답하고 이러지는 않고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제한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규정이 정하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결산서 작성과 세무 조정,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때 내부 감사 대비 등 기장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의 조력을 받고자 합니다. 첨부한 계약서를 참조하여 세무법인의 선정 및 계약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3억 5천인가요? 얼마가 넘어가면 조합 설립 비용에 사용된 돈이 조합 설립이 되면은 15일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아까 위원장께서 2억 천 얼마 했어요. 했고 지금 우리 회계는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기 집행부가 있었고 2기 집행부가 있었는데 2기 집행부가 지금 현재 3기 집행부에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얼마 쓰고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3억을 넘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빨리 구역 지정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길만이 해야 될 일이겠죠. 우선 당장. 그런데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무슨 손으로 구구절절히 써가지고 결산서 아까 1호 안건, 2호 안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외부 감사를 받겠습니까? 증빙이 다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 뭐 10,000원, 20,000원도 다 영수증 첨부해서 증빙을 갖추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세무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감사님께서 아까 뭐 화내시고 나가셨지만 어쨌든 이 감사를 할 때에도 뭐 좀 제대로 해놓은 거 보고 감사를 해야 감사를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장 정리를 해서 제표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업무가 필요하고 이미 많이 늦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추진위원회가 법적으로 안정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시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에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소송이 발생한 때에는 변호사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들 해당 업무의 수행자 선정 및 첨부한 각 자문 위촉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계약이 있는데 하나는 세무법인 선정 및 계약이고 하나는 법률 자문단 선정 및 계약이 돼서 의사표시도 각자 두 개에 따로따로 할 수 있도록 서명결서가
제작되어 통지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투표지도 동일합니다. 이 계약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요즘 계약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2018년 2월 9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으로 인해서 5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전자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천만 원 미만짜리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수의계약 가능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소송, 긴급재난복구 등 불가피하게 시급을 요하는 업무 요 두 가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 입찰도 전자입찰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전자입찰도 금액에 따라서 구별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점을 참조해서 이 두 건의 안건은 5천만 원, 최대 5천만 원 미만이고 최대로 잡았을 때 그래서 수의계약 대상이니까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고 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가 늘 재원 마련할 때까지 돈 준다는데 여기 계약에도 그런 내용을 다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재원 마련 시기까지 보수 일부를 지급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세무유촉서와 첨부 이 프로필 및 법률자문유촉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프로필 하나하고 제 프로필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 또 우리 아주 유명한 김태석 변호사 프로필은 시간상 실체를 못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분도 아주 현장을 많이 일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 딸기원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자가 제안 설명 마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번 토론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바로 한번 동의해 주심으로 토론을 마치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도안건 홍보요원 채용 위임의 건에 관하여 제안 사유가 회의 자료에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오늘 속기사도 안 왔기 때문에 의사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녹음되지 않은 부분이 의사록에 들어갈까봐 넣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지루하지만 이 내용을 지금 낭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보시면 우리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의 기한, 총괄 및 성원을 위한 홍보와 구역지정 또는 조합 설립 등을 위하여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까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동의서 등을 받는 홍보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비 예산서에 그 홍보 업무 예산 잡아놓은 거 있었죠? 그 업무입니다. 다만 우리 추진위원회의 예산 등 자금력과 단기간 내의 성과를 위해서는 홍보 업무 경력자를 선별하여 채용하는 직고용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 동의를 책임지고 받아라. 이렇게 해서 턴키 방식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업체가 하다가 못하고 이러면 교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진위원회가 경력자를 근로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임시직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직고용입니다. 직접 고용을 하겠다.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직고용을 하게 되면은 오늘 한 땅 목표가 얼마인데 안 해오면은 이제 집에서 그만 쉬십시오. 다른 분 초빙해서 하겠습니다.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진위원회에서 업체를 데려오기도 힘들고 돈도 빌리기도 힘든데 이 돈을 아주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고용 방식을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충 설명드리고 그래서 개인별 홍보 능력에 따라 수시로 교체 증감되는 고용을 매번 추진위원회에서 결의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합니다. 이에 홍보요원의 모집과 면접 및 심사를 통한 채용, 선정 및 계약 해지 등 권한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까지 추진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총회 기한 총괄료도 포함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총회에서 승인받은 사업비 예산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다만 한 가지만 더 포함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는데 2018년 6월 바로 두세 달 전입니다. 6월부터 현재까지 구역 지정 제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이 진구 비용은 2017년도 총회에서 사업비 5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범위 이내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진위원장이 직접 직고용을 한 인원들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도 포함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9호안건 홍보요원 채용 유인의 건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대용 의사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기 뭐 진짜 정규 동의서 이렇게 거두시는데 많이 도움 주시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진짜 제가 한 장 도와주십시오, 한 장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정말 한 장도 진짜 한번 걷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의서 진짜 법적으로 뭐 큰 뭐 효력이 발생하는 이 정비구역 동의서, 그러니까 이 정비구역 동의서라 하면 건축 제한,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돼야지 조합 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받는 것인데 이것도 이 한 장 받는 것도 정말로 힘들어요. 저도 지금 발로 뛰고 저도 이렇게 해보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도 저는 가면 그래도 안면이 있다고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뭐 이렇게 하시지만 정말 모르는 데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저는 그래요. 아끼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로 잘 쓸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막 이렇게 뭐 총회할 때처럼 뭐 30명, 40명씩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2018년 6월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걷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뭐 시와 뭐 이렇게 좀 뭐 유대관계가 잘 안 돼서 정비구역 동의서를 받을 여건이 좀 못 됐었어요. 그래서 좀 잠시 중단을 했다가 이제 2018년 6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뭐 땅위원회에서 가서 이제 건축 조례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또 이제 그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가 이제 곧 될 거예요. 지금 상정이 다 돼 있고 법안 처리만 의회에서 이제 처리만 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타임도 기다리고 뭐 여러 가지 안건으로 지금 좀 빨리 거둬야 되는데 마음은 진짜 뭐 저 하늘에 가 있지만 주민들 이렇게 설득드리고 이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점 일단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월달부터 이렇게 이제 그 6월달부터라는 거는 그 6월 전에는 뭐 누가 내줬든 뭐 공식적으로야 뭐 담당관이 내줬겠지만 건축 허가도 막 내줬어요. 그건 제가 싸웠습니다. 왜 내주냐고. 우리가 막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업무들을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업무들을 하다 보면 구리시에서는 또 합법적으로 이건 맞다. 그리고 그걸 해주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또 선거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교체가 되고 이렇게 됐지만 정말 이 추진제를 이끌어 나가는 게 저는 뭐 이렇게 부경을 누려서라기보다는 저는 진짜 토지용 소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마을이 화합되고 그 다음에 잘 진행돼서 나중에 조합하고 시공사 뽑히고 하면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욕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조금 미비하고 좀 저기 해도 저기를 해야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지. 제가 뭐 이거를 뭐 맡아가지고 정말 아시겠지만 요건 진탕되게 먹고 있어요. 아주 그냥 요건 진탕되게 먹고 있지만, 왜냐면 그래도 요거 먹으면서 그래도 이걸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지금 요거 진탕 먹고 있으면서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누가 얘기했다 별 얘기 다 합니다. 예,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아까 감사분이 오셔가지고 얘기 읽으시면서 여기 써오셨더라고. 근데 제가 아는 사람 글씨예요. 지금 저는 지금 열받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수 받으면 줄이는 겁니다. 잠깐만요. 네. 회의 위원장님 하는 건 참 열심히 좋아요. 네네. 근데 위원장님 하는 게 28층 근거 어디서 나왔으며 네. 우리 딸기원 1대1만 한다면은 아마 모든 찬성할 겁니다. 네네. 그럼 28층 하면 1대1 하고도 남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1대1 소리가 더 정확하고 적용한 거지 네. 괜히 28층까지 올라간다. 네. 이런 유언비어는 터뜨리지 마세요.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설명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하나만 잘해. 나도 딸기원 재개발되는 걸 원해요. 안건 진행하시고 마지막에 토론하시죠. 요것만 잠깐 아니, 그거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님 네. 이따가 집계 시간 시간 많습니다. 아, 요것만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28층, 29층, 뭐 35층 이거는 제가 한 예로 지금 중앙예식장 옛날 중앙예식장 자리가 아니 필요 없어. 빨리만 얘기해. 예, 딸견만 지금 얘기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뭐 군부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뭐 예전 분들은 뭐 4층밖에 못 올라간다, 7층 올라간다, 10층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도정법이나 구리시 건축법에 보면 고도 제한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없고, 그 다음에 위탁 고도라고 해서 군 협의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군은 지금 이제 군은 해산이 됐고 수도방위 사업소로 이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돼서 수방사에 가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비교육을 접수를 했으니까 요대로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의견이 문제 없다고 하면 29층 아니면 35층도 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누구한테 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도시계획 업체가 있어요. 저희 도시계획 업체가 그 밴드에는 지금 올려놨는데 그 사람들이 검토해봐서 최대 29층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 용역도 지금 수십 가지로 해서 지금 제가 용역 진행 상황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아직까지도 어제까지도 시에 들어가서도 29층이다, 28층이다, 25층이다는 구리시에서도 얘기 못하고 저희들도 정확하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최대치로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29층이 올라가든 15층이 올라가든 22층이 올라가든 변경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용적률 지금 200%로 출발하는 겁니다. 일단 법이 된다는 안 돼도 250%가 되면 더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더 올릴 수 있는 거고, 200% 기준에서 지금 가는 건데 29층하고 18층하고 틀린 점이 뭐냐? 그냥 일반 분들은 그냥 용적률 그냥 집을 많이 짓는다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게 아니라 29층하고 15층의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동간거리 차이입니다. 동간거리. 동과 동 사이가 어떤 아파트 가면은 막 쾌적해. 저기 저 앞동이 보이지도 않아. 근데 어떤 아파트 가면 저 앞동에서 설거지 하는 게 베란다에서 뭐 하는 것까지 다 보고 있어. 그 차이지. 29층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뭐가 바뀌고 15층이 올라간다 해서 바뀌는 게 없어요. 단지 15층, 20층을 받으면 아무래도 동간거리가 더 좁아지겠죠. 네, 그거지 다른 큰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9층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희 업체에서 그렇게 안을 내고 그 안이 통과되든 25층에서 머무르든 26층에서 머무르든 21층에서 머무르든 그거는 저희가 선정한 업체에서 할 몫이지, 저는 그 업체에서 받은 용역 가지고 최대 할 수 있다라고 법적 근거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이럴 때는 사회자가 필요 없지요. 구호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구호안건 토론 마쳐야 되겠습니까?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구호안건에 대해서 구호안건요. 예. 네. 이 직고용하고 업체하고 계약하는 거하고 어떤 서로 간의 장단점이라는 이런 거에 대한 부처 설명은 또 없을까요? 아, 네. 그것도 제가 설명을 잘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도정법이 2월 8일 날 바뀌었습니다. 올해.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총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안을 받으면 그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2018년 것까지는 지금 이제 받는 겁니다. 저희가. 근데 그 이제 5천만 원 그거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려면 또 총회를 해야 됩니다. 또 총회를 해가지고 또 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분리를 하는 거예요. 대관료 예를 들어서 우편 발송료 이런 것들은 이제 홍보 대행 업체로 5천만 원 미만으로 계약을 해주고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직구용 아까도 이제 5천만 원 통틀으면 총회 비용이 넘어가기 때문에 5천만 원 홍보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별개로 이렇게 그 이제 구용을 저희가 이제 직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개인별로 5천만 원이 안 넘어가면 또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리를 했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홍보 그 대행 업체를 쓰는 것과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요.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받든 뭐 50명을 넣든 60명을 넣든 예를 들어서 이것까지 받겠다 이제 그거 약속하고 그거 계약하면 그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있는 법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다는 것을 제가 일단 말씀드립니다. 네, 또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직구용하고 대행업체 사용하는 차이점을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거 한번 토론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사회자는 빨리 회의가 끝나기를 바랄 뿐인 걸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 10호항건 주민총회 개최 건에 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자료상의 내용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추진위원회의 2018년 주민총회를 정비구역 지정 업무 수행 정도에 맞춰서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그 승인을 구합니다. 일시는 2018년 10월 27일 오후 3시, 장소는 구리시 보건양보회관, 안건은 금해 추진위원회 심의사항 및 필요한 사항, 4. 총회 안건 조정 및 이게 중요합니다. 통합. 안건을 이제 순서를 배열한다든가 통합을 한다든가 개최 업무를 수행한다든가 대상 범위인의 총회 홍보 요원을 채용한다든가 직구용으로 채용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총회 개안하고 총괄하는 자를 선정한다든가 이게 무슨 영어로 써 있는 것이 아마 그 프린트하면서 잘못 작동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없다 하더라도 발송 기타 정비구역 지정 요건 구비 시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일시 및 장소 변경을 추진위원장에게 위임하여 별도 추진위원회 총회 변경회의 개최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번 위임 안건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감사 연임 안건을 여러분께서 결의해 주신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위원장께서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총회에 이제 감사 한 분만 연임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변동이 발생이 되면은 또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그런 건 개최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위임해 주시면 바로 주민총회 개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10월 27일 오후 3시도 예정해 놓은 거지 그날 못할 형편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2018년 주민총회를 정비구역 지정 업무 수행 정도에 맞춰서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다 녹음이 되고 여러분들이 듣게 되고 의사록에 남기게 돼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의장께서 잠시 설명해 준 게 있습니다. 구리실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경기도 의회만 얘기를 한다면 우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정비구역 지정 동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3분의 2 범위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놨는데 우리 경기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7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70%하고 3분의 2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3분의 2는 66.6%입니다. 그러니까 70%보다 더 걷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모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초과해가지고 조례가 정하고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경기도 의회에 올라가 있다고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에 맞추어서 총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얘기지 바로 10월 27일 오후 3시에 못 박아서 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고
그런 변동 권한을 위원장에게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일시적 변경했다고 또 추진위원회 열어서 되겠습니까?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건은 전부 추진위원회를 사전에 거쳐가지고 주민청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안건이 생긴다면 또 총회에 정말 중요하게 다른 내용이 올라간다면 오늘과 같은 추진위원회를 또 사전에 거치게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호 안건 자세히 설명드렸죠? 네. 토론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11호 안건 추진위원 연임의 건은 다른 안건의 설명 중에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잘 날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99명은 2015년 8월 29일 주민총회에서 선출됐습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2016년 9월 12일 구리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무를 언제 개시했느냐? 9월 12일 승인을 받은 후부터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권리 변동 등 고리로 현재 86명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위원장 감사 연임에 관해서 보충 설명드렸듯이 그 사이에 한 분이 사임한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명계약서는 85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85명으로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85명이 직무 수행 중인 바 2년의 임기 만료에 따라 연임을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표 방식은 이르제 원칙상, 이르제는 이제 한 건은 한 번에 찬성 반대 물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85명을 다 한 명당 물어봐야 되는 것이 회의 진행 원칙상 맞거든요. 하지만 일괄해서 연임 대상 명부를 참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놨고 또 동명이인도 있습니다. 동명이인은 연임 대상자 명부를 첨부한 명부를 참조해서 선택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자세히 써놨습니다. 제가 2015년 8월 29일 주민총회에서 선출됐다는 것이 중요하다. 2016년 9월 12일 구리시의 승인으로 비로소 직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2015년도부터 따지냐 2016년도부터 따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제11호건 추진위원 연임의 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선출 안건과 비슷한 겁니다. 다만 선출은 선거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연임은 위원장이 안건을 만들어서 추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것이죠. 추진위원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발생되는 추진위원회 의장 권한입니다. 그래서 연임 대상자 명부를 보시고 선거 투표하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토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안건에 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고 또 질문도 하셨고 토론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가부 의사를 물어서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장께서 안건별로 체크하시면서 표기할 수 있도록 또 바쁘신 일상이 있으신 분은 빨리 의사를 표시하고 가실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안건 상정 후에 투표 개시도 함께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투표하지 않으신 분은 마지막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펜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를 마치고 나서 집계하는 데 또 시간이 좀 들어가는데 그때 또 좋은 말씀들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사회자라서 부탁드리는데 이러한 거는 이러든 저러든 찬성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표하시는 분은 서명 결에서 내지 않고 직접 총회장이 오셔서 투표지를 받은 분입니다. 직접 오신 분하고 투표지 나간 숫자가 같습니까? 네, 같아야 됩니다.
내셨죠? 자,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네, 투표 종료 선언하면 투표 끝나는 겁니다. 다 하셨어요? 7명 해야 되는데. 7명 해야 되는데요. 자, 2차 선거보고 하는 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하고 계시죠? 하시는 분이 모르는 사람은 동의서 안 해도 되나? 동의서 못 내는 거 있잖아. 아니 그건 그 위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가서 많이 남아온다.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상정을 해야 되는 데서 이제 66쪽 어떻게 해라. 추진위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진위원부터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제 회의비도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할 지금 예산이 되면 지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은 이제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곧 됩니다. 곧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예, 진행하는 거를 너무 소상하게 또 말씀 못 드리는 것도 있고 저도 이제 이분 저분 뭐 시든 뭐 경기도든 이렇게 알아보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정부 지식이 없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수가 없는 부분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투표 다 끝나셨어요? 잠시만요. 네, 지금 한 번 투표 중이십니다. 네,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위원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고 잘 됐으면 좋겠고 막 하시는 분들도 내가 서명해주면 되지. 그걸 가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찾아가기 좀 그렇다.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게나마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최대한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최대한 많이 안 하려고 할 수 있도록 안건별로 이렇게 조치를 해드렸는데 자 이제 다 된 겁니까? 다 됐습니까? 네, 이제 투표를 다 마쳤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의장께서 투표 종료 및 집계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종료 및 집계 선언을 합니다. 네, 이제 종료 선언이 되면 투표지를 받았어도 투표를 못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투표지가 7장 나갔는데 7분 다 하셨군요. 이제 집계를 내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회의 안건 중에 우리 의장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습니다. 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조합 설립 동의서를 또 받습니다. 그럼 구역 지정을 할 때에 구역 지정이라고 보지 마시고 도시 정비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구역계를 지정하는 것이 구역 지정이에요. 그럼 정비 계획이 뭐냐?
사업 계획하고 같은 겁니다. 거기 건물 총수 있어요, 없어요? 나오겠죠? 몇 동 지을 것인지 나와요. 몇 세대를 지을 것인지 나와요. 평형태까지도 나와요. 거의 사업 계획하고 비슷한 거예요. 일단은 구역 지정을 받아보고 정비 계획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지금 28층, 4층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정비 계획을 지정 고시하려면 주민들이 전부 공람하게 해요. 서류 다 볼 수 있어요. 규모가 어떻게 짓는 건지. 간단하죠? 구역 지정을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을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정비 계획은 저 뒤에 붙여있는 개요도처럼 제안을 할 겁니다. 저런 내용으로. 저런 내용으로 제안을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만들어서 경기도 옛날에 올렸는데 지금은 바로 구리시장이 정비계획을 구역을 지정을 방으로 합니다. 그때에 아까 말씀드린 고도제한 이런 협의를 다 마칩니다. 다 맞춰가지고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 내용에 여러분들 몇 동 짓느냐 몇 층 짓느냐 다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수가 적어야 고층으로 짓는 겁니다. 같은 세대수라도 맞죠? 고층으로 지어서 공간이 벌어져야 바람길이 열려요. 바람길이 안 열리면 빨래가 안 마릅니다. 통풍이 안 됩니다. 요즘은 통풍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정비 계획 안에가 있어요. 그걸 수립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맙시다. 마음에 들면 합시다.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사회자 말 잘하죠? 네.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데 마음이 바쁜 거예요. 28층 되냐면 이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때 가서 35층이 될지 28층이 될지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집계를 지금 다 낸 겁니까? 그 집계가 그렇게 빠릅니까? 다른 혹시 또 말씀하실 거 없으시죠? 예, 없으실 겁니다. 제가 말을 다 해서.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안건별로 집계 발표를 하고 의장께서 차례로 가부 선언을 하겠습니다. 11번 하시겠습니다. 다행입니다. 1호 안건이 61표가 나 1호 안건이 그 3분의 2가 안 넘으면 오늘 안 되거든요. 다른 안건을 심의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안건을 긴급 추진위원회를 앞으로 잘 하면 안 되는데 할 거냐 말 거냐가 전체 수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다른 안건이 흐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규정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에 그냥 막연히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된다고 해놔서 다른 안건도 그럼 3분의 2가 돼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시고 다행히 제가 일견에서 보니까 다 3분의 1은 넘은 것 같아서 마음이 두근하고 우리 추진위원님들 열정이 느껴집니다. 자, 그럼부터 다시 한번 기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추진위원이 총 85명 더하기 추진위원장 1분, 감사 2분에서 88명입니다. 그런데 2분 감사님은 추진위원회 위원이면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86명을 기준으로 3분의 2가 넘느냐 따져야 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88명 기준으로 해도 다행히 다 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서 가부 표결하기 전에 2차 최종 소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 36분 이제 집계를 내고 있는 동안에 투표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성원 보고 드리면 전체 추진위원 88명인데 이 중에서 2명 의견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면 참석자 55명, 직접 참석 9명, 이 직접 참석 9명에 감사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계 6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서면 제출 후 참석하신 추진위원은 11명이고 11명은 출석하실 때에 서면 결의서로 투표지 의사를 대신했습니다. 여기까지 최종 성원을 보고드리고 어차피 본 안건은 출석자 기준이 아니고 총원 기준으로 3분의 2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고 사회자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긴급 안건 상정 승인의 건 찬성 61표 무효 1표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장께서 가결 선언하시고요.
의장님께서 안건을 말씀 안 하시더라도 사회자가 얘기한 걸 대신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네, 안 하신답니다. 네. 제2호안건 2017년 결산 승인의 건은 찬성 61표, 무효 1표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3호안건 예산안 수립의 건은 찬성 6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4호안건 자금의 차이 및 상환 방법안 수립의 건은 역시 찬성 6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5호안건 위원장 및 감사 연임안 수립의 건도 찬성 6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6호안건 추진위원 선임 방법 결정의 건은 찬성 61표, 무효 1표로 역시 가결되었습니다. 제7호안건 추진위원회 위임안 수립의 건 역시 찬성 61표, 반 무효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8호안건 세무법률 자문 위촉의 건은 동일하게 두 개를 각자 물어봤는데 찬성 60표, 무효 2표로 원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제9호안건 홍보요원 채용 위임의 건 역시 찬성 60표, 무효 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10호안건 주민총회 개최의 건은 찬성 6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11호안건 추진위원 연임의 건은 85명 전원에 대해서 찬성 60표, 무효 2표로 58명 전원이 연임 가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8명이 아니고 85명. 85명으로 정정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석자의 과반수는 찬성하면 될 일이 긴급회의를 하다 보면은 3분의 2까지 찬성이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기록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8명을 기준으로 3분의 1은 59명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님 두 분이 의결권이 없으므로 86명을 기준으로 3분의 1을 계산하면 58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 60에서 61명이 찬성 안 했으므로 모든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것을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기록으로 남겨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렸습니다. 자, 이제 통제들은 우리 딸기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2018년 제5차 추진위원회 회의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현재 시간이 7시 40분입니다. 이제 의장이신 정용기 위원장께서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성원해주신 추진 여러분께 재차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한가위의 행복한 가족 모임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5차 추진위원 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편하게 제가 이제 말씀 이렇게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의견을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또 하는 것도 또 괜찮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좀 드릴 이렇게 기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적양이 있으시면은 좀 질문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런 이제 개인적으로 되니까 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되는 겁니다. 네. 있으신 분 계시면. 추진위원도 홍보위원 지도가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 쪽은 저한테 맡겨주시죠. 방송에는 지금 일단은 후보자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공미소는 얼마나 들어있어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60%는 넘었는데 70%는 안 되고 66.7%에 이제 한 5, 6% 정도 모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예, 맞습니다. 몇십 장 정도 남았습니다. 몇십 장 남았는데 몇십 장이 이게 참 여기 이렇게 동의서 이렇게 내주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진구 용어를 많이 쓰진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한 세네 분 정도 지금은 이렇게 줄여놓은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지금 이걸 위해서 너무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없고 또 추진위원들한테 또 그 5천만 원 미만에서 이렇게 또 쓰기 위해서 저희가 좀 줄였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보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뜨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추석 때까지 파라솔을 펴놓고 안 나오는 지역에다 파라솔 깔아놓고 거기서 제가 왔다 갔다 시위해서 제가 이제 받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지. 뭐 누가 막 이게 내놓으라고 저기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통장님들도 지금 다 내주셨어요. 한 분 빼시고. 예, 일단 그렇게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지금. 예. 안 되신 분들 중에서 네. 그래도 좀 설득 가능하시고 그런 분들은 선정해가지고 네. 집중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조금 뺄 분들은 빼고, 일단은 이제 정비구역동에서는 이제 좀 뺄 분들은 빼고 이게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안 되는 데다가 너무 힘을 쏟을 필요가 없고, 한 200여, 예를 들어서 한 200여 장은 안 찍어주셔도 가는 거예요. 이제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100% 찬성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에 의해서도 안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한 200여 분은 이제 빼셔도 뭐 빼고 받아도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가야 되지만 또 이게 조급한 마음에 또 그분들한테 또 너무 무례하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저희들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안 내신 분들이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외부에도 많은 분들인가요? 한 반반 돼요. 그 이제 지금은 이제 내부가 아마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예, 내부가 조금 더 많은데 의회의 성과는 이제 내부에서 제가 이제 뭐 밴드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그 빌라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뭐 단독도 있고 있지만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의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체크를 지금 상당 기간 안 했어요. 제가 상당 기간 안 했고 안 했어.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전 거고 하여튼 거의 다 받아가요. 거의 다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게 거의 다 받아간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몇백 분이 계시는데 여기는 한 100분이면 거의 다 받아간다고 하면 90장 받으면 예를 들어서 67장 받으면 되는데 800분이다 보니까 거의 다 받아간다는 말이 그것도 상당히 큰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접수하려고 하면 또 마지막에 또 팔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동의율을 최소 뭐 0.5% 1%에서 더 맞춰놔야 되고 그 다음에 법안이 아직 큰 거가 안 됐고 이제 그리고 이제 추석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뛰지만 이제 마을에다가 자판 깔아놓고 제가 앉아 있을 겁니다. 뭐 난강식당 앞에도 앉아 있을 것이고 뭐 한주부동산 앞에도 앉아 있을 것이고 제가 그냥 저한테 일단 하시려고 다 하시라고 제가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끝판 나겠죠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허가를 드는 거야. 집 짓고는 뭐예요? 그러면 집 짓는 거. 집 짓는 거는 집 짓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집 짓는 거 그 건축 허가 때문에 제가 거의 1년을 일을 못했습니다. 왜냐 법적으로 여기 추진위원회고 건축 제한을 해줘도 되고 정비구역이 안 됐지만 그리고 구리시에서 정비구역을 해줘도 되고 근데 들어가서 따져보니까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시장님이 그러시는 거야. 예산 받아가지고 하려면 2019년도에 예산 받아가지고 또 업무 진행하려면 2019년 한 여름이나 돼야지 뭐 결과물 나오겠네. 그때까지 동의서 받고 기다려라.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예산을 받아야 돼요. 시장님도 아니면 뭐 누구도.
그리고 이제 예산을 지금 2018년 예산은 썼지만 2019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뭐 의회에서 다시 받아야 된다는 너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시장 유지가 해줘도 되지만 서울이나 경기도 거의 한 90%는 다 주민 제한 사업이에요. 주민이 이익을 갖고 주민이 다 그 이익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면 주민이 제한을 해야 되고 주민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규모 주택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제 도시 정비법들이 많은데 그런 법으로 하면 시가 관여되고 경기도 뭐 시공사가 관여되고 LH 공사가 관여되면 그거는 주민 제한 사업이 아니에요. 특히 소규모 주택 뭐 얘기 잠깐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야. 4층 지어가지고 임대아파트 30% 줘야된다는 거야. 그런 거고 이제 저희 업무비 쓰는 걸 갖다가 1.5% 저리를 빌려줘요. 그러면 그거는 민영 사업이 아니라 공영 사업이죠. LH 공사 위탁 방식으로 그 공영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걸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그거는 무조건 LH 공사에서 시공사 선정해줘,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 선정해줘, 다 그리고 돈 다 빌려주고, 그럼 그게 LH예요, LH. 근데 그거를 말을 좀 까가지고 뭐 도시 재생 사업이다, 뭐다 얘기하지만 그 도시 재생 사업이 뭡니까? 놔둘 집은 놔두고 할 집은 하는데 돈이 뭐니 다 정부에서 매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누가 돈 많이 주면서 여기 도로 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LH 공사가 관여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뺏으려고 할 것이고 그럼 다 전쟁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없어요. 도시 재생 사업을 뭐 이제 정부에서 많이 때리는데 수익성이 하나도 안 나는 사업이 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뺏기고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이 몇십 년간을 지금 재개발로 강남에서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재개발 사업이 주민들이 돈을 벌어가고 손해를 안 끼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지 재생 사업이나 뭐 뉴타운이나 이런 것처럼 계속 바꿨다라면 아마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지방으로 다 그냥 아파트 만들고 지방에다가 아파트 져가지고 글로 가서 사세요 하면 여기 사실 분들 없으실 거예요. 직장이 있어, 먹고 살 게 있어, 뭐가 있어, 못 가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강남, 구리 뭐 요런 강남에 제일 가까운 요 부분에서 재개발을 하고 하는 데는 분양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입주하고 싶고 거기서 살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 저기 양평, 파주, 가천 가가지고 회의를 하면 거기다 아파트 유리유리하게 쳐놓으면 거기 사실 분들이 없어요. 거기 땅 뭐 100만원, 200만원 내도 못 가서 사시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해주십시오. 질문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빨리 됩시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